네, 이번 시간에는 파트 공구 엑셀에 대해서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엑셀은 많이 사용하는 오피스 프로그램이 있기 때문에 낯선 프로그램은 전혀 아닐 거예요. 우리가 시험 대비해서 공부하는 부분은 뭐 기본적인 사용법을 공부한다는 게 아니고 엑셀에서 사용하는 수식, 또 그 수식에서 사용하는 다양한 함수들을 공부를 합니다. 출제가 되는 부분은 바로 그 함수의 결과, 함수를 사용했을 때 그 결과에 대해서 물어보는 문제들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 공부 시간에는 엑셀의 수식과 다양한 함수들에 대해서 공부한다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기본적인 사용법은 여러분들이 다 알고 계신다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자, 91 수식과 함수네요. 자, 1 수식과 함수, 가 수식, 워크시트, 많은 워크시트를 만들 수가 있죠. 워크시트 내에서 데이터의 연산을 위해 수식을 사용을 하며 수식 입력 시 반드시 equal. 네, 우리가 어떤 셀에서 수식을 입력을 하려고 그러면 equal 기호를 사용을 하죠. equal 기호가 없으면 단순히 어떤 문자열이나 숫자 값이 되는 거고요. 우리가 equal 이후에 뭔가 나열을 하게 되면 그건 수식으로 인식을 하게 됩니다. 수식 내에서 수치 자료를 연산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연산자가 필요한데요.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대부분의 연산자들을 그대로 사용을 하게 됩니다. 자, 데이터의 종류를 보면은 그게 숫자 데이터, 뭐 숫자로 이루어진 게 숫자 데이터고요. 그 다음에 한글, 영문자, 기호 등 숫자를 제외한 입력을 하게 되면 문자 데이터로 인식을 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또 날짜 데이터가 있어요. 그래서 연, 월, 일로 구성된 숫자 데이터의 일종이에요. 자, 이 날짜도 숫자 데이터의 일종으로 봅니다. 자, 그리고 입력 방법은 보시면 자, 단순히 우리가 셀에다가 3 더하기 2 이렇게 입력을 하게 되면 얘는 그냥 문자열인 거예요. 수치 데이터 사이에 플러스 기호가 있는 혼합 데이터, 문자열로 취급이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equal 기호를 이렇게 사용을 해서 우리가 셀에 입력을 하게 되면 뭔가요? equal 이후에 나오는 건 수식으로 보고 그 수식을 실행한 결과를 반환을 하게 되죠. 등호로 시작했기 때문에 수식으로 인식되어 계산 결과가 표시가 된다. 자, 잠깐 엑셀을 보시면은 이렇게 되는 거죠. 우리가 그냥 3 더하기 5 이렇게 표현을 한다 그러면 얘는 그냥 문자열인 거예요. 숫자 데이터와 그 다음에 플러스란 기호가 조합된 문자열로 보는 겁니다. 그런데요, 얘가 equal 하고요. 3 더하기 5라고 보면 얘는 수식으로 봐서 그 계산된 결과를 이렇게 반환하게 됩니다. 위에 보시면 equal 3 더하기 5 그 결과를 이렇게 반환을 하고 있어요. 자, 다양한 연산자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여기 산술 연산자가 나오고요. 뭐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연산자들이에요. 그 다음에 비교 연산자, 크냐, 작냐, 크거나 같냐, 작거나 같냐, 또는 서로 다르냐. 자, 요런 연산자들이 있고요. 그 다음에 텍스트 연결 연산자, 뭐 중요한 건 아닙니다. 앰퍼센트 기호를 쓰게 되면은 이러한 텍스트를 연결시켜주는 연산을 하게 됩니다. 잠깐 보게 되면요. 이 의미가 뭐냐 하면 가령 제가 수식을 사용을 하는데 이런 식으로 문자열을 연결을 시키고 싶어요. 연결을 시키고 싶을 때는 이렇게 앰퍼센트 연산을 이용을 해가지고 이렇게 연결을 시키게 되면 엔터 하게 되면 이렇게 연결된 문자열을 보여줍니다. 수식으로 봤을 때는 지안이란 문자열과 앰퍼센트 에듀라는 문자열을 이렇게 사용을 한 거예요. 수식상에는. 그런데 그 결과는 이렇게 연결된 문자열이 보여진다는 의미입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수식에서 우리가 가장 많이 하는 게 뭔가요? 셀을 참조하는 거죠. 셀을 참조. 어떤 셀에 있는 값을 참조하는 게 대부분의 수식에 당연히 포함이 됩니다. 데이터가 이렇게 있으면, 데이터를 담고 있는 셀이 있으면 그 셀을 참조를 하게 되죠. 수식에서. 자, 이렇게 셀을 참조할 때요. 여러 개의 셀을 참조하고 싶다 그러면 이렇게 컴마하고 셀 주소를 이렇게 쓰면 됩니다. 셀 주소는 이렇게 구성이 되죠. 지금 A1 이렇게 돼 있다는 것은 이거는 열 주소, 얘는 행 주소가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A1이라고 돼 있다는 의미는 A열의
1행에 있는 셀을 의미합니다. A열의 1행. 지금 위에 같은 경우에는 뭔가요? 지금 얘 같은 경우에는 A열의 10행에 있는 셀을 의미합니다. 이렇게 셀을 참조할 때는 열과 행의 주소로 참조를 하게 됩니다. 여러분 뭐 익숙하실 거예요. 조금 엑셀을 사용해 보셨던 분들은. 자, 그래서 우리가 셀을 여러 개 단일 참조를 하기 위해서는 A1 셀 참조하고 컴마, 그 다음에 A10 셀 참조하고 이런 식으로 컴마를 이용해서 여러 개의 셀을 나열을 하게 되고요. 우리가 어떤 범위에 참조를 하게 될 때는 이렇게 참조하는 케이스가 아주 많죠. A의 A1부터, 자, A열 1행부터 A열 10행까지의 모든 셀을 참조하겠다. 이렇게 범위를 지정할 때는 뭘 쓴다? 콜론을 사용합니다. 이렇게 콜론 기호를 사용해서 셀의 범위를 지정해 줄 수 있으면 그 사이에 있는 모든 셀들을 참조를 하게 됩니다. 수식에서 이렇게 사용을 한다는 의미예요. 셀을 참조를 할 때. 자, 그리고요. 이게 참 중요하죠. 우리가 수식에서 셀을 참조할 때 크게 두 가지 방식을 사용합니다. 상대 참조 방식과 절대 참조 방식을 사용해요. 우리가 주소 형식으로 봤을 때는 열과 행, 이렇게 열과 행 주소를 그냥 나열을 하게 되면 이건 상대 참조예요. 상대 참조를 한다는 의미는 뭐냐 하면 그 셀을 이동을 시키게 되면요. 셀을 이동을 시키게 되면 수식에서 참조하는 상대 주소도 이동한 거리만큼 같이 변하게 됩니다. 변하기 때문에 상대 참조예요. 그런데요. 이런 식으로 열과 행의 주소 앞에 달러 기호가 이렇게 붙어 있죠. 달러 기호가 붙어 있으면 절대 참조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수식에서 절대 참조를 하고 있는데 그 셀을 복사해서 다른 셀로 이동을 시킨다고 해도 절대 참조 주소는 변하지가 않습니다. 여러분 뭐 이렇게 내용이 나와 있는데요. 우리가 실제로 보면 쉽게 이해를 할 수가 있어요. 자, 여기 보면 문자 데이터, 여기 숫자 데이터가 이렇게 위치하고 있습니다. 자, 이 셀의 주소는 어떻게 되나요? F열에 8행이 되죠. 그래서 우리가 F8 이렇게 이 셀의 주소를 얘기를 합니다. 얘는 G열에 8행에 위치하고 있죠. 그래서 G8이라는 주소로 이 셀의 주소를 얘기를 합니다. 자, 이렇게 우리가 주소를 얘기할 수가 있는데요. 만약에 우리가 어떤 수식에서 이 셀을 참조하고 싶다. F8 셀을 참조하고 싶다 하면 어떻게 하면 되나요? equal 수식이니까요. F8을 참조하겠다. F8을 참조하겠다. 이렇게 쓰고 엔터를 하게 되면 F8에 있는 셀을 참조를 하는 겁니다. 참조를 한다는 의미는 그 셀의 값을 참조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equal F8 이렇게 하게 되니까 이 F8에 위치한 셀의 값 AAA를 참조하게 되는데요. 지금 이렇게 보시면 달러 기호가 없으니까 무슨 참조를 하고 있는 건가요? 상대 주소, 상대 참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만약에 이 셀을 복사해서 한 행 증가를 시킬 겁니다. 다음 행으로 이동을 시킬 거예요. 그러면 어떤 현상이 발생하냐? 지금 현재 주소는 수식에서 참조하고 있는 셀의 주소는 F8이에요. 그런데 제가 행을 증가를 시키게 되면 어떻게 되나요? 한 칸 증가를 했죠. 그렇게 되면 F9로 변하게 됩니다. 자, 어떻게 변했다고요? 제가 행을 하나 증가를 시켰기 때문에 F8에서 F8이었죠. 이렇게 F8이었는데 이렇게 F9로 이렇게 증가를 했습니다. 왜요? 상대 참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수식에서 셀의 주소를 상대 참조를 하기 때문에 행 주소가 1 증가를 하게 된 거예요. 만약에 제가 하나 더 이동을 시킨다 그러면 행을 한 칸 더 이동을 시킨다 그러면 F9에서 F10이 되겠죠. 그래서 F10에 있는 이 셀 값을 참조를 하게 됩니다. 자, 이거는 제가 지금 행만을 이동시켰고요. 열을 이동시켜도 마찬가지예요. 열을 이렇게 복사를 시킵니다. 자, 지금 F8이죠. F8인데 제가 열을 한 칸을 이동을 시키면 F 다음인 G8이 되는 거죠. 그럼 G8에 있는 값 111을 참조하게 됩니다. 여러분 어떤 의미인지 아시겠죠? 그리고 이렇게 복사를 한다는 건 이렇게 드래그를 해도 돼요. 이렇게 드래그를 하면 다 복사가 되는데 어떻게 됐나요?
G8. 여러분 여기 보세요. 여기 보시면 다음 칸은 G9, 다음 칸은 G10. 행이 이렇게 증가가 됐기 때문에 하나씩 하나씩 행값이 증가되는 걸 보실 수가 있어요. 열을 증가를 시키면 열을 이렇게 이동을 시키면 열값이 계속 증가가 되는 거고요. 행을 이렇게 이동을 시키면 행값이 계속 증가가 됩니다. 상대 참조를 이용했을 때요. 수식에서 셀을 상대 참조를 이용했을 때는 이렇게 값이 참조되는 주소가 계속 변하게 됩니다. 이게 상대 참조예요. 아주 많이 사용을 하죠. 그런데 만약에 절대 참조를 하게 된다면 어떻게 될까요? 자, 제가 F8 값을 참조를 합니다. 자, 지금 현재 참조한 건 뭐예요? 상대 참조를 하고 있죠. 그런데 제가 F4키를 이렇게 누르게 되면 달러 기호가 열과 행 주소에 붙습니다. 달러 기호가 붙는다는 의미는 절대 참조를 한다는 의미예요. 값이 변하지 않는다는 의미입니다. 자, 그러면 F8에 AAA란 값이 있는데 제가 이동을 한번 시켜볼게요. 이렇게 드래그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값이 변하나요? 여러분 여기 위에 보시면 F8이라는 절대 참조 값은 변하지가 않습니다. 고정된 값을 계속 사용을 하게 있어요. 자, 제가 이렇게 열을 이동을 시켜도요. 이 값은 변하지 않습니다. 왜요? 절대 참조를 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어떤 수식에서 고정된 위치의 값을 참조한다 그러면은 고정된 셀의 값을 참조한다 그러면 뭘 쓰겠어요? 절대 참조 주소를 사용하게 되고요. 만약에 이동되는 값을 셀을 이동을 시킬 때마다 변경된 값을 참조를 해야 된다 그러면 상대 참조를 이용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충분히 이해가 되시죠? 자, 이 내용이 지금 나와 있는 거고요. 물론 혼합해서 쓰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혼합해서 쓴 경우에는 열 주소를 고정시키거나 또는 행 주소를 고정을 시켜서 사용을 할 수가 있어요. 이동을 하게 되면 행이 고정이 돼 있으면 행값은 변하지 않는다는 거고 열이 고정이 돼 있으면 열값이 변하지 않는다는 거죠. 이동을 시킨다는 의미는 복사를 한다는 의미예요. 자, 지금 달러 기호가 어디 붙어 있나요? 지금 행 쪽에 붙어 있죠. 그러면 행 고정이라는 의미입니다. 내가 위치를 이동을 시켜도 행 값은 변하지 않는다. 행 주소 값은 변하지 않는다는 의미예요. 지금 여기 보시면은 열에 달러가 붙었죠. 열 고정이라는 의미입니다. 제가 이동을 시켜도 열 주소 값은 변하지 않는다는 의미예요. 자, 여기 보면 각종 과일의 가격이 이렇게 나와 있고요. 지금 할인 금액을 계산하는 엑셀이죠. 여기 보면 할인율이 이렇게 나와 있어요. 20%네요. 그럼 이 할인 금액은 어떻게 계산할까요? 이 가격에다가 할인율을 곱하게 되면 할인 금액이 나오게 되겠죠. 자, 그런데 지금 수식이 어떻게 돼 있나요? 자, B2. B2는 지금 현재 사과의 가격이죠. 자, 사과의 가격은 지금 상대 참조를 하고 있어요. 자, 그래서 이 셀을 그대로 이렇게 복사해서 아래로 복사를 하게 되면 어떻게 되나요? 지금 행이 1 증가했잖아요. 그래서 상대 참조를 하기 때문에 B2는 B3로 이렇게 바뀌게 됩니다. 행이 하나 증가가 됐어요. 또 밑으로 이렇게 이동을 시키면 복사한다는 의미예요. 이동한다는 의미가. 그러면 또 행값이 1 증가해서 4가 됩니다. 또 이렇게 하면 행값이 증가해서 5가 되고요. 또 이렇게 복사를 하게 되면 행값이 1 증가를 했습니다. 6이 됩니다. 왜 이렇게 상대 참조를 하고 있나요? 내가 지금 참조하고 싶은 셀의 값이 계속 변하기 때문에 그런 거죠. B3에 있는, B3에 있는 값, 그 다음에 B4에 있는 값, B5에 있는 값, B6에 있는 값을 참조하기 위해서 상대 주소를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상대 참조를 하고 있다고요. 그런데 할인율은 변하면 되나요? 할인율은 변하면 안 되죠. 똑같은 값을 사용하고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했다? 절대 참조를 하고 있어요. B8. B8에 있는 이 셀 값을 절대 참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20%란 값은 변하지가 않죠.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된다? 할인 금액을 구할 수가 있는 겁니다. 자, 이 옆에 보면 뭐가 달라지나요? 지금 열은 고정을 시키고요. 열은 고정을 시키고 지금 행값을 달리 주고 있어요. 행값을 달리 주고 있다.
달리 주고 있다는 의미가 뭐예요? 아, 제가 지금 잘못 말했네요. 제가 잘못 말했어요. 지금 열은 뭐예요? 상대 참조를 하고 있죠. 그 다음에 이 행은요, 절대 참조를 하고 있어요. 자, 열 값은 변한다는 거죠. 그런데 왜 계속 변하지 않았나요? 열 값은. 제가 행만 이동을 시켰잖아요. 이렇게 행만 계속 이동을 시키니까 행 값은 변해야 돼요. 그런데 행 값을 어떻게 했나요? 절대 참조를 하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행 값이 변하지 않게 됩니다. 결과적으로 이 두 개는 같은 식이 되는 거예요. 왜 같은 식이 되나요? 지금 행 고정을 했지만 저는 행 고정을 했지만 행을 계속 이동을 시켜도 행 고정을 했기 때문에 행 값이 변하지가 않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여기 절대 참조한 거와 이쪽에 절대 참조한 게 똑같은 결과가 되는 겁니다. 자, 우리가 한번 엑셀 식에서 한번 보면요. 자, 우리가 엑셀에서 한번 보면요. 지금 가격을 참조하기 위해서 뭘 쓰고 있다고요? 상대 주소를 이용하고 있어요. 상대 참조를 하고 있어요. 가격을 참조해서 가격은 계속 변하잖아요. 그렇지만 뭐는요? 지금 할인율은 변하면 안 되기 때문에 절대 참조를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절대 참조를 이렇게 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해가 되시죠? 자, 이렇게 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이걸 하나를 복사를 해서 이렇게 밑으로 내립니다. 그럼 뭐만 바뀌어요? 상대 참조를 하고 있는 가격만 바뀌게 되는 거예요. 이 3000이란 값. 자, 여기 보시면 B3를 참조하고 있죠? B3. 왜요? 상대 참조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3000에다가 20%를 곱해서 그 결과인 60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쭉 내려보면 뭐만 변하나요? 밑에 보면 위에 보세요. B4, B5, B6. 즉, 가격값만 계속 변하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여러분 충분히 해석이 되실 거예요. 자, 그 다음 이제 우리가 함수를 살펴볼 텐데요. 첫 번째 나오는 게 날짜 및 시간 함수입니다. 자, 다양한 날짜와 시간 관련된 함수들을 엑셀에서 제공을 해주고 있어요. 먼저 한번 살펴보면 today 하면 뭐겠어요? 오늘 날짜를 반환해주는 함수입니다. now 하면요. 날짜와 현재 시간을 동시에 반환을 해줍니다. 여러분 이 예시를 보시면 쉽게 이해하실 수가 있을 거예요. 자, 그래서 today 하게 되면 현재 날짜가 이렇게 하이픈과 함께 이렇게 표시가 되고 있고요. 물론 형식은 다양하게 바꿀 수가 있습니다. now 하게 되면 이렇게 현재 날짜와 시간 정보까지 그대로 출력을 해주고 있습니다. 형식은 지정하기 나름이에요. 날짜와 시간 형식은. 그 다음에 보면은 여기서 중요한 게 이제 데이트인데요. 제가 임의의 날짜를 지정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데이트란 함수를 이용을 해가지고 이렇게 인자로 연, 월, 일을 이렇게 지정을 하게 되면 해당 연, 월, 일을 갖는 날짜를 생성을 할 수가 있습니다. 날짜 값을 만들 수가 있어요. 이렇게 지정을 하면은. 자, 이렇게 날짜 값을 만들었을 때 우리가 날짜 값을 이렇게 인자를 해가지고요. 그 날짜에서 연도만 뽑고 싶다라고 하면 year라는 함수를 사용하면 되고요. 그 다음에 그 날짜에서 달만을 뽑고 싶다, 월만을 뽑고 싶다라고 하면 month를 이용하면 됩니다. 뭐 어렵지 않죠. 우리가 익히 잘 알고 있는 영문이에요. 그 다음에 일을 뽑고 싶다면 day를 사용하면 됩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시간을 또 이렇게 만들 수가 있어요. 이 time이라는 함수를 통해서 시, 분, 초를 지정을 해가지고요. time, 시간 값을 만들어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시간 값을 인자로 해가지고요. 그 시간에서 우리가 몇 시만을 뽑아내고 싶다면 hour라는 함수를 사용을 하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 시간 값을 인자로 해서 minute라는 함수를 사용하게 되면 분을 뽑아낼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 시간 값을 이용을 해서 second라는 함수를 이용하게 되면 초를 뽑아낼 수가 있습니다. 뭐 전혀 어렵지가 않죠. 자, 우리가 엑셀에서 한번 보면요. 자, today라는 함수를 이용을 하게 되면 뭐가 나오죠? 요렇게 현재의 날짜, 제가 지금 요렇게 today라는 함수를 쓰고 있어요. 요렇게 today라는 함수를 쓰고 있으니까 현재의
날짜가 나오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now라는 함수를 쓰고 있으니까요. 현재의 날짜뿐만 아니라 시간도 같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이런 날짜 값이나 날짜 시간 값이나 이 값을 이용해 가지고 우리가 연, 월, 일, 시, 분, 초를 뽑아낼 수가 있어요. 뭐 이런 경우가 많이 발생을 하겠죠. 먼저 우리가 날짜를 만드는 법을 한번 볼게요. 날짜 값을 만들려면 우리가 어떤 함수를 이용하죠? 이렇게 date라는 함수를 이용을 해가지고요. 연, 월, 일을 이렇게 지정을 하면 됩니다. 자, 그래서 이런 식으로 지정을 할 수가 있어요. 자, date라는 함수를 이용을 해가지고요. 조금 확대를 할게요. 여기를 조금 더 벌려서 여러분들 좀 보기 편하도록 만들어 볼게요. 자, 이렇게 하면 지금 date라는 함수를 통해 가지고 연, 월, 일 이렇게 지정을 하고 있죠. 2022년 4월 27일 이렇게 하게 되면 어떻게 되나요? 2022년 4월 27일이라는 날짜 값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직접 우리가 날짜를 만들 수가 있어요. 자, 그 다음에요. 우리가 어떤 날짜 값에서 연을 뽑고 싶다 그러면 year라는 함수를 이용을 하면 되죠. year라는 함수를 이용하고 인자로 날짜 값 주게 됩니다. A2를 지금 인자로 주고 있네요. 얘 같은 경우에는 A2를 인자로 주고 있어요. A2요. 그럼 A2 값이 뭐예요? 이 값이죠. 2022년 4월 28일. 2022년 4월 28일이라는 날짜 값에서 year만 뽑겠다라고 하면 결과가 어떻게 되나요? 결과가 2022년 이렇게 나오게 되죠. 자, 2022년 4월 28일에서 우리가 월만 뽑고 싶다. 그러면 month라는 함수를 이용을 하면 되죠. 그 다음에 일만 뽑고 싶다. 그러면 day라는 함수를 이용하게 되면 2022년 4월 28일에서 28이라는 값이 나오게 되는 거죠. 이렇게. 물론 함수를 이런 식으로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자, 인자로 날짜 값을 주면 되잖아요. 그래서 만약에 오늘 날짜에 연도를 뽑고 싶다 그러면 year 하고요. 자, 이렇게 볼까요? 인자로 today라는 함수의 결과 값을 주면 됩니다. 예, 이렇게 사용해도 돼요. 그 다음에 오늘의 달을 알고 싶다 그러면 인자로 today를 주면 되고요. today 함수 값을. 그 다음에 일을 뽑고 싶다 그러면 또 today라는 함수 값을 인자로 줘서 day라는 함수를 호출을 하면 됩니다. 그 다음에 시분초를 보면요. 우리가 시간을 만들고 싶다 그러면 뭘 이용하면 되나요? 타임을 이용을 하면 됩니다. 이 타임을 이용을 해가지고 우리가 예를 보면 요 예를 볼까요? 자, 이렇게 타임을 함수를 호출하면서 인자로 시, 분, 초를 이렇게 지정을 하게 되면 10시 9분 46초가 되는 거죠. 10시 9분 46초를 주게 되면 결과적으로 10시 9분 46초 오전 AM, PM도 나왔네요. 이건 형식이에요. 자, 여기 보시면 셀 서식에서 내가 어떤 형식을 쓰겠냐고 지정하는 거에 따라서 시분초가 보여지는 겁니다. 어떤 형식으로요. 자, 그래서 이렇게 만들 수도 있고요. 또는 얘처럼 어떤 셀의 값을 이용해 가지고요. 이렇게 셀의 값을 인자로 받아 가지고 처리를 할 수도 있겠죠. 자, 그 다음에 시간을 알고 싶으면요. 이렇게 hour라는 함수를 이용을 해서 인자로 시간을 주게 되면 처리가 될 거고요. 결과가 보일 거고요. 분 같은 경우에는 minute, 초 같은 경우에는 second을 이용해서 표현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weekday라는 함수가 있어요. weekday. 얘는 요일을 숫자로, 날짜의 요일을 숫자로 표현해주는 함수예요. 뭐 이런 경우가 있을 수가 있겠죠. 우리가 어떤 엑셀을 사용하다 보면은. 자, 그래서 우리가 weekday라는 함수를 사용을 하는데요. 인자로 날짜를 주게 되면요. 요일의 숫자 값을 표현해 줍니다. 그런데요. 요일의 월화수목금토일이 요일이죠. 이 요일의 숫자 값이 어디서 시작하느냐에 따라서 그 숫자 값이 달라져요. 예를 들어서요. 여기 옵션이 들어가잖아요. 옵션을 아예 생략을 하거나 2를 주게 되면요. 일요일을 1로 계산을 합니다.
그래서 일요일이 1이고요. 그 다음에 월요일이 2가 되겠죠. 화요일이 3이 되고요. 그런데 그 옵션으로 2를 지정을 하게 되면 월요일을 1부터 계산을 해요. 월요일이 1이고 화요일이 2가 되는 거죠. 그 다음에 만일 인자값을 3으로 주게 되면요. 월요일을 0으로 계산을 합니다. 필요에 의해서 우리가 선택해서 사용을 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예를 들어 가지고요. 2015년 1월 1일이 목요일이에요. 목요일인데 우리가 만약에 옵션을 위크데이를 쓰면서 2를 지정하게 되면 무슨 의미예요? 2를 지정하거나 또는 생략을 하게 되면 일요일이 1이라는 거잖아요. 그러면 일요일이 1이니까 1, 2, 3, 4, 5 해서 목요일은 뭐가 되나요? 5가 되죠. 5가 되는 거고요. 만약에 2로 지정을 한다는 것은 월요일을 1로 보겠다는 거잖아요. 1, 2, 3, 4 되니까 4가 나올 거고요. 그 다음에 3으로 지정하면 월요일을 0으로 보겠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월요일이 0, 화요일이 1, 수요일이 2, 목요일이 3 해서 결과적으로 3이 나오게 됩니다. 자, 저 옵션이란 것은 내가 요일을 숫자로 뽑고 싶은데 어느 날을 1로 기준으로 해서 보느냐에 따라 차이가 있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재밌는 함수가 있는데요. 워크데이입니다. 말 그대로 뭘 하는 거예요? 근무 일수를 계산해 주는 거예요. 근무 일수에 따라서 그 근무 일수가 내가 열흘이라고 하면 그 근무 일수에 따라서 그 근무 일수의 날짜, 근무 일수만큼 지난 날짜를 보여주는 함수예요. 자, 정의 한번 볼게요. 시작 날짜에서부터 주말과 휴일을 빼고요. 주말과 휴일을 제외하고 지정한 근무 일수만큼 지난 날짜. 이런 거죠. 왜 이런 함수를 쓰냐 하면은 우리가 만약에 근무를 시작한 날짜가 있어요. 그리고 내가 열흘간 일을 한다고 했을 때 그 열흘 후에 날짜가 어떻게 되냐 이걸 계산할 때 쓰는 함수가 바로 워크데이입니다. 우리가 뭐 회사에서 일할 때 내가 며칠간 일을 하면 그 날짜가 어떻게 될까 이런 계산이 필요한 경우가 있을 수가 있겠죠. 자, 워크데이라는 함수를 쓸 때요. 첫 번째 인자는 시작 날짜입니다. 언제 시작을 하는지. 그 다음에 나오는 게 뭘까요? 근무일수예요. 자, 내가 뭐 열흘간 근무하겠다 하면 10이 되겠죠. 그 다음에 자, 기본적으로 주말은 토요일, 일요일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토요일, 일요일을 제외를 해요. 근데 그 외에 휴일이 있다 그러면 뭐 법정 공휴일이 있을 수도 있겠고요. 그 다음에 어떤 뭐 회사의 기념일이 있을 수도 있겠고요. 내가 근무하지 않는 날이요. 그런 휴일이 있다 그러면 별도로 이렇게 휴일을 지정을 해주면 됩니다. 여러분 예를 한번 보시면 쉽게 이해가 되세요. 자, 이렇게 예를 한번 보면요. 실제로 이런 식으로 많이 사용을 하게 되는데요. 자, 근무 일자가요. 2022년 5월 1일입니다. 5월 1일이에요. 그리고 저는 근무 일수가 열흘간 일을 할 거예요. 뭐 아르바이트 하듯이 뭘 하듯이 열흘간 일을 할 거고요. 그 다음에 그러면 그 열흘간 일을 하고 나서 그 날짜가 어떻게 되는지를 지금 계산하고 싶은 거잖아요. 그리고 휴일은 여러 날이 있을 수가 있죠. 휴일은. 그래서 보통 이렇게 휴일은 별도로 이렇게 분리를 합니다. 그래서 그 사이에 어떤 휴일이 있냐면 5월 5일 어린이날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 회사의 창립 기념일 5월 10일이 있네요. 이 날은 일을 하지 않는다는 의미예요. 휴일이기 때문에. 그리고 휴일만 포함되는 게 아니죠. 주말은 당연히 일하지 않는 날입니다. 자, 그래서 워크데이를 이렇게 지정을 했습니다. 어떻게 했냐면요. 워크데이 하면서 G2가 뭐예요? G2가 시작 날짜죠. 시작 날짜. 그 다음에 H2가 뭐예요? 근무일수죠. H2. 근무일수 지정하고 그 다음에 휴일을 지정을 하는데 휴일을 셀의 범위 값으로 줬습니다. 셀 주소 범위를 줬어요. 그러면 어떻게 되나요? H6부터 H7까지. H6가 여기죠. 그 다음에 H7까지. 요 두 날짜를 범위 값을 준 거예요. 지금 셀 값을 범위 주소로 준 겁니다. 자, 이렇게 범위를 주게 되니까 5월 5일과 5월 10일이 휴일로 지정이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실제로 우리가 달력을 보게 되면요. 어떻게 될까요? 5월 1일 일요일이네요. 그럼 일하는 날이 월, 화, 수, 일을 하게 되죠. 그 다음에 3일 일을 했고요. 5월 5일은 쉬는 날이고요. 4일, 그 다음에 토요일, 일요일은 쉬죠. 그 다음에 5일, 6일. 근데 6일 날이
창립기념일이죠. 요일은 쉬고요. 6일, 7일, 8일, 그 다음에 토일 쉬고요. 9일, 10일. 10일 날이 무슨 날이 되나요? 5월 17일이 되죠. 그래서 이 근무가 끝나는 날은 바로 5월 17일이 된다. 이런 걸 계산할 때 쓰는 게 바로 워크데이라는 함수입니다. 여러분 예시를 보시니까 쉽게 이해가 되시죠? 자, 그 다음에 나오는 게 이제 논리 함수를 많이 씁니다. 하나도 어렵지가 않아요. 우리가 C 언어, 자바 언어에서 사용했던 거와 다 동일합니다. 자, if 함수가 있어요. 그럼 if는 뭐냐? 지정한 조건이 참일 때 참값을 수행하고 그렇지 않으면 거짓을 수행을 합니다. 자, 여러분 이 함수의 인자를 잘 알고 계셔야 돼요. 자, if라는 함수를 쓰면서 첫 번째 나오는 인자가 뭐예요? 조건이 나옵니다. 자, if라는 함수의 첫 번째 인자는 조건이에요. 자, 이 조건이 참이라면 두 번째 인자로 나오는 게 참일 때 수행하는 문. 그 다음에 세 번째 인자로 나오는 게 거짓일 때 수행하는 문이 나옵니다. 자, 요 예시를 한번 볼게요. 자, B2에 있는 셀의 값이 80 이상이면 이런 뜻이잖아요. 이게 뭐예요? 지금 첫 번째 나온 인자가 조건이에요. 조건. 잘 기억하세요. 자, 그럼 B2의 값을 한번 볼게요. B2에 있는 값은 85네요. 그러면 뭐예요? 이 조건을 만족하죠. 이 조건을 만족하면 뭘 수행해야 돼요? 두 번째 나와 있는 인자를 수행하게 되겠죠. 만약에 거짓이라 그러면 세 번째 인자를 수행하게 되겠죠. 그런데 85, 즉 80 이상이기 때문에 합격이란 값이 이렇게 출력이 되게 됩니다. 충분히 이해가 되시죠? 자, 그 다음에 논리 연산 중에 AND 연산을 합니다. 모든 조건을 만족할 때 true, AND가 그런 거죠. 만약에 어느 한 조건이라도 만족하지 않으면 false 값을 반환합니다. 자, AND 어떻게 사용하나요? AND 하면서요, 우리가 필요한 모든 조건들을 나열을 하면 됩니다. 컴마를 이용해서 나열을 하면 돼요. 자, 한번 볼게요. AND 하면서요, 10은 20 이상이다. false죠. 그 다음에 두 번째 조건은요, 30은 40 미만이다. 이하다. 이하죠. 미만이 아니고 이하죠. 자, 얘는 true죠. 그런데 모든 조건이 만족해야 되잖아요. 이 AND라는 함수는요. 그렇기 때문에 결과적으로는 false가 되는 겁니다. false 값이 반환이 돼요. 자, 오화 함수는 조건이 하나라도 만족하면 true 값을, 모든 조건이 만족하지 않을 경우에는 false 값을 되돌린다. 뭐 우리가 이미 오화 논리 연산을 잘 알고 있죠. 자, 어떻게 쓰는지 잘 보세요. 자, 오화라는 함수에 이렇게 조건을 컴마를 이용해서 쭉 나열하게 됩니다. 어느 한 조건이라도 만족하면 참을 반환하게 되죠. 자, 여기 한번 볼게요. 오화 하면서 10은 20 이상이다. 만족하나요? false죠. 30은 40 이하다. true죠. 어느 한 조건만 참이면 결과는 참을 반환하게 됩니다. 자, if, and, or 함수 잘 봐두세요. 형식을 잘 봐두세요. 그 다음에 if, err, or 함수예요. 그래서 얘는 어떤 의미냐 하면 값이 만약에 정상이면 그대로 수행을 하고요. 만약에 오류가 있으면 대체값을 수행한다라는 의미예요. 그래서 if, or 해서요. 어떤 값이 먼저 나오고요. 그 다음에 그 값이 오류일 때 대체값으로 보여준다. 두 번째는 대체값이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여러분 예시를 보시면서 이해하는 게 가장 좋아요. if, error 함수 호출하면서요. 이렇게 첫 번째 인자로 어떤 값 또는 식이 나올 수가 있겠죠. 어떤 값 또는 식이 나오는데요. 지금 뭘 하고 있나요? A2 나누기 B2를 하고 있어요. A2 100이죠. 100 나누기 B2의 값이 없어요. B2에 지금 값이 없어요. 그러면 얘는 오류가 나는 거죠. 자, 이렇게 오류가 발생을 했을 때 어떤 처리를 하겠다? 대체값 처리를 하겠다. 이놈 미정이 출력이 되게 됩니다. 뭐 대단히 중요한 함수는 아니에요. 여러분이 관심 있게 보셔야 될 건 if, and, or입니다. 자, 기출문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2009년도 컴퓨터 활용 능력 1급에서 나온 시험이에요. 지금 엑셀 같은 경우에는 문제가 우리가 기존 뭐 계리직이나 다른 시험에서 나왔던 문제가 많지 않기 때문에 컴퓨터 활용 능력 시험에서 지금 많이 참조를 좀 하고 있어요. 다음 수식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이라고 물어봤습니다. 자, 먼저 if가 나왔네요. if가 나오면 첫 번째 나와 있는 인자는 뭐예요? 조건이고요. 두 번째 나와 있는 인자는요, 참일 때 수행하는 문이고요. 세 번째 인자는 거짓일 때 수행하는 문. 일단 형식이 맞아야겠죠? 형식이요. 아, 제가 여기는 위치가 안 맞네요. 얘가 참일 때, 얘가 거짓일 때죠. 컴마 위치를 이렇게 잘 보면 이만큼 지금 엔드식이잖아요. 그리고 여기 컴마가 있고 컴마가 있으니까 여러분 잘 보셔야 돼요. 이렇게. 자, 그런데 조건에 엔드식이 나왔습니다. 그럼 엔드식 먼저 봐야겠죠. 엔드식은 뭐예요? B2가 40 이상이고 C2가 40 이상이고 D2가 60 이상이면 이 조건을 만족하면 엔드 조건을 만족하면 참일 때 합격, 거짓일 때 불합격이라는 의미죠. 이 식은. 자, 그러면 이 설명이 맞는지 한번 볼게요. B2와 C2의 셀이 40초가요? 이상. 초과가 아니죠. 초과가 되려고 그러면 요렇게 돼야죠. B2가 40초과, 그 다음에 C2가 40초과 요렇게 표현을 했어야 됐죠. 그 다음에 D2 셀의 값이 60초가요. 60 이상이면 그러면 합격이고요. 그렇지 않으면 불합격이라는 뜻이 되겠죠. 자, 두 번째 나왔습니다. if, 자, 오화식이 먼저 나왔네요. 이만큼이요. 아, 여기서 끊어줘야죠. 오화식이 이만큼이 먼저 나왔고요. 그 다음에 조건을 만족하면 합격, 만족하지 않으면 불합격이 되겠죠. 그럼 얘는 어떻게 해석이 되나요? C2가 40 이상이거나 D2가 60 이상이면 합격이란 거죠. 오화식이니까요. 그 다음에 그렇지 않으면 불합격이다. C2 셀의 값이 40 이상이거나 이거나라고 해석이 된 이유는 뭐예요? 오화식이니까 그렇죠. 또는 D2의 셀의 값이 60 이상이면 합격이고 그렇지 않으면 불합격이다. 네, 정확하게 설명이 됐네요. 수식에 대한 설명이 맞아요. 자, 3번, 4번은요. 수식 자체가 지금 잘못됐습니다. 수식 자체가 잘못됐어요. 지금 AND식을 어떻게 쓰고 있나요? B2와 C2가 40 이상이고 이렇게 쓰는 게 아니죠. 이런 식으로 써야죠. 이런 식으로. 수식 자체를 지금 AND식을 잘못 쓰고 있어요. 볼 것도 없습니다. 이 식 자체가 잘못됐어요. 그 다음에 AND IF, 지금 이 식 자체도 완전히 잘못됐어요. if가 밖에 빠지고 AND식을 안으로 들어가야지 이런 해석이 가능합니다. 식 자체가 지금 3, 4는 잘못돼 있어요. 따라서 정답은 2번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다양한 수학 함수들이 나오는데요. 이 수학 함수들은 다음 시간에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